세종시력 유권 세종 1년 12월 20일 경인 첫번째 기사 1419년 명령락 17년 상황과 대비가 남희의 집에 이어하다의 위를 간편히하여 이어소에 문안하다. 수강궁에 문안하였다. 상황과 대비가 의상군 남희의 집에 이어하였다. 수강궁이 창덕궁과 연접하였으므로 임금이 항상 궁중의 길로 문안하던 것을 이날부터는 이어소에 나아가 문안하게 되었다. 의위를 간편하게 하여 오고 가는데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의장은 산센뿐이요 시위는 수십 인에 불과하였다. 세종시록 유권 세종 1년 12월 20일 경인 두번째 기사 상황이 좌우 찬성이야 하는 명일 등의 날에만 문안하게 하다. 상황이 명하기를 3위정만 문안하고 이상이야 하는 명일이 아닌 명일이나 여러 날 여행하였다가 돌아온 때 외에는 문안하지 말라 하였다. 이상은 종일품이나 일품이니 좌우 찬성을 말한다. 세종시록 유권 세종 1년 12월 20일 경인 세번째 기사 양령이 남의 첩을 빼앗으려 하다. 판광주 목사 문계종이 양령이 남의 첩을 빼앗으려 한다 하고 밀게 하거늘 곧 내관 이촌을 보내어 조사해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상황이 종말생으로 하여금 선지를 전하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양령이 요즘 매사냥을 하다가 광주기관의 첩을 보고 빼앗으려 하다 이루지 못하였으나 개과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으니 나는 다시 대면코자 아니하여 나를 보고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지 말라 하였다. 기관은 아전이다. 세종시록 유권 세종 1년 12월 20일 경인 네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의 자손이 적음을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다. 상황이 조물생과 이명덕을 시켜 가만히 원숙에게 이르기를 인군으로서 자손이 많아야 되겠는데 주상이 다만 아들 둘 뿐인데 큰애가 6살이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이제 안으로 시녀도 없고 홀로 궁중에 있으니 사할이나 사약 따위의 딸에서 시어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먼저 태비께 보이고 드리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유권 세종 1년 12월 20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대행대왕의 장래에 시신들이 혼백을 좌우로 모실 것을 예조에서 아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의례경전 통해 속에 말하기를 당궁의 공자가 위나라에 있을 때 장사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를 보고 이르기를 잘한다. 상주된 사람이여 법이 될 만하다. 소자들아 알아두어라 하매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무엇을 좋게 보셨습니까? 하니 말하기를 그가 갈 때는 애달게 따르려 하고 돌아올 때는 멍하여 의심이 있는 듯 하다고 하였고 주에 말하기를 모는 어린애가 부모를 따르려 우는 것이라고 하였고 소에 말하기를 사모하기를 어린애가 보채는 듯 하다고 한 것은 부모가 앞에 있고 어린애는 뒤에 있어 따르지 못할까 염려하여 뒤에서 보채면서 따라간다는 것을 이름이니 이제 친상은 앞에 있고 효자는 뒤에 있어 따라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여 어린애의 사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하였고 두시통전 당원릉의 주에는 산능나자는 시각의 길흉에 의하고 이가가 열을 갖추면 신가 신녀가 움직이고 시신은 말에 올라 앞에서 좌우로 모시게 하고 올량거가 길을 뜨면 내외가 함께 울며 따라서 산능에까지 나간다 하였고 문공가래에는 구가 길을 떠나면 당상등이 앞을 인도하고 상주이와 남녀들은 울며 도보로 따라가는데 존장은 그 다음에 쓰고 무복의 친척은 또 그 다음에 손들은 또 그 다음이라 하였으니 이제 대행대왕의 장례는 예법에 의하여 따라갈 만한 시신은 혼백을 좌우로 끼어 모시고 나머지 여러 관원은 유고의 뜻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이를 쫓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0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행대왕의 헌패례 시기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예기 단궁에 말하기를 장상날에 우제 지내는 것은 차마 하루라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제로서 전만 올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요 줄곡의 성사라 하는 바 이날은 길제로 상제를 바꾼 것이라 하였고 문공갈의 양복의 부주에는 선생이 이르기를 장사 지내기 전에는 전뿐이요 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다만 술 부어 놓고 찬 올리고 재배할 뿐이요 우제야 비로소 제례를 행하는 것이니 우제 전에는 전이어서 술 부어 놓고 찬을 올릴 따름이라 하였으니 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거늘 태조의 상에 전에다 바로 헌패례를 행하게 마련하여 놓은 것은 예의 뜻에 어긴 듯합니다. 이제 대행대왕의 상에는 고래에 의하여 우제부터 비로소 헌패례를 행하소서 하니 이를 좇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이종무의 과전을 비과 세지로 돌린 김구경의 처벌을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의정부에서 계하기를 김구경이 이종무의 과전을 제 마음대로 과세지가 아닌 것으로 돌렸으니 법이 형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경은 오활한 선비라 혼미해서 살피지 못한 것이니 속대로 50만 하라 하였다. 유정현 등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다시 정하며 이를 좇으면서 직첩은 거두지 말라 하였다. 원숙이 계하기를 양령이 전하의 우여가 지극함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몹쓸 일만 하여 주상의 덕을 손상시키니 매와 개와 마피를 거두어들여 앞니를 방비하여야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의 몸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전하가 비록 보존하려 하나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 말이 옳다마는 무슨 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오로지 정욕을 금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니 노성하여지면 이렇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속태는 태영의 수에 따라 물품 또는 금전으로 소정된 수량의 액수대로 관해에 바치고 태영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거둥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이효소에 무안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말을 거두어들이라 했다가 그만두다. 원숙을 시켜 광주에 전지하여 양령의 말 3마리를 거두어들이라 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숙을 불러보고 가만히 이르기를 양령이 부왕에게도 효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 마음을 고쳐 생각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방자한 일만 다하니 이제 만일 그의 말을 거두어 나더들이를 못하게 하면 반드시 다시 도망할 염려가 있어 부왕의 근심을 끼칠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땅히 말을 거두어들이라는 구루를 해수하고 차츰 매만 금방 하여야 할 것인즉 부왕이 일찍이 한 년을 거두어들였으니 지금 한 년밖에 없다. 내가 만일 다시 보내주지 아니하면 저절로 매는 없어질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각도의 신상을 망전과 망후로 나누어 올리게 하다. 왕지에 이르기를 내 들으니 영로에서 각도의 진상이 번삭임함으로 인마가 모두 곤비하다 하니 그러므로는 각도 관찰사에게 매월 망전 만후로 구분하여 정하야겠다. 경기 좌우도 수군 첨절제사는 망전과 마후로 나누고 충청 전라 병마 도절제사는 망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망후요 경상 좌도 병마 도절제사는 망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망후요 우도 병마 도절제사는 다음날 망전이요 수군 도절제사는 다음날 망후요 강원 황해도 수군 첨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고 평안,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는 망전과 망후로 나누어 차례로 진상하는
영구한 규례를 만들도록 하고 먼 지방은 더욱 패단이 있으니 경상, 전라, 함길, 평안도의 진상은 가까운 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제외하고 당연히 진상해야 할 것만 조사하여 자세하게 작정하고 장계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망절은 그달의 선보름이고 망후는 그달의 후보름이다. 세종시록 유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대행상황의 조전의 예조이계에 대행상황 조전의에 이르기를 그 전날에 충후희가 악차를 빈전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배설 하는데 지형에 따라 저기하게 하고 통례문은 전하의 위판을 전정 한가운데 배설 하는데 북향이요 종친이야 문무 여러 관은 이 자리는 외정으로 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문가는 동쪽 무가는 서쪽이요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가 다르면 겹쳐 쓰는데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판에 올려놓고 향로 향앞 촉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으면 준소는 지게문 밖에 왼편으로 하는데 북향이요 새는 동계의 동남쪽으로 하는데 북향이요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게 된다. 여러 집사의 새는 그에게 동남쪽인데 북향이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 씻고 작을 씻고 닦아 동계를 통해서 올라와 준소에 두면 봉찬이 들어 영주 앞에 올린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앉게 하고 통내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 있게 한다. 예조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예를 행하기를 청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난다. 통판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판통내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제비하고 서럽게 온다. 전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하면 참사했던 사람은 모두 제비하고 서럽게 온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손 씻기를 끝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무릎을 꿇고 상향하기를 청하면 진향이나 진로나 전향이나 전로는 모두 근시가 하게 하고 근시가 다주를 내놓으면 전하의 뇌다 삼전주도 역시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내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 꿇기를 청한다.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하여 무릎 꿇고 축문을 읽어 끝마친다. 판통내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비하고 곡하기를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찾아 서게 한다. 판통내가 제비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제비하고 서럽게 온다. 전이가 제비하고 곡하라 하면 참사한 사람은 모두 제비하고 서럽게 온다. 예조 판서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다고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어 치우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온다. 통례문은 종칠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사를 차려 나가게 한다. 하고 서평이에 이르기를 그 전날에 집사자는 섭상주의 자리를 전정 한가운데 북향으로 배설하고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판에 올려놓고 향로 향앞 촉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지게문 밖에 왼편으로 북향되게 하고 새는 동계 동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는데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으며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동계를 통하여 올라와 준소에다 두면 봉차는 들어다가 영주 앞에 올리게 된다. 복례량이 섭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가 섰으면 제비하고 곡하라고 말하고 섭상주를 인도하여 동계를 통하여 올라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고 있으면 무릎 꿇고 삼상향하라고 말한다. 집사자가 다주를 섭상주에게 주면 섭상주는 뇌다 삼전주 하게 된다. 복례량이 이르기를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 꿇으라 한다. 대축은 영주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어 마친다. 복례량이 이르기를 부복하였다 일어나 제비하고 곡하라고 하고 섭상주를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를 찾아 서게 한다. 복례량이 이르기를 제비하고 곡하라 하고 섭상주를 인도하여 나오게 되고 집사자는 찬을 거두어 치우게 된다 하였다.
세종시록 육권 세종 1년 12일 21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궁을 모셔내오는 문제에 대해 아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당제의 사도가 여제궁간을 거느리고 제궁을 모셔 내놓으면 사공은 개빈하였다고 하고 제궁이 덮였던 흙을 털고 닦는다고 하였고 송제에는 태부가 백간을 거느리고 시책보를 올린다 하였는데 말하는 사도 사공이 모두 본조의 관제가 아닙니다. 영의정으로 태부를 대신하고 호조판서로 사도를 대신하고 공조판서로 사공을 대신하기를 바라오며 또 당 백관지에 태워 사도 사공이 각 한 사람이니 이것이 삼공이다. 제사 때에 골석되게 되면 서팽한다 하였으니 이제 만일 영의정, 호조판서, 공조판서 등의 관원이 골석하게 되면 당제에 의하여 다른 관원을 시켜 서팽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쫓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1일 신묘 여덟 번째 기사 예조에서 국장의 통곡비를 쓰지 말 것을 아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조의 국장 및 우리 태조의 장래에 저자 안의 잡색 여자들을 부르다 울며 따라가게 하고 이를 통곡비라 하는 것이 진실로 좋지 못한 일입니다. 삼가 두시 통전 당원릉장 이를 상고하여 보면 공주와 내간 등이 둘러싸고 모두 울고 발을 구르고 하며 따라간다 하였습니다. 이제 태행 상황의 장래에는 공주는 궁인으로 대신하고 유고하면 관비로 울며 따라가게 하소서 하니 이를 쫓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2일 신임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윤곤이 태행 상황의 시책보를 받들고 내전에 들어가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효소의 문안들이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0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각도 진상을 배단 없이 시행하도록 명하다. 예조에서 각도에서 진상할 물건을 상정하여 장계하였는데 임금이 명하기를 만일 제 시절이 아닌 것을 망전 만후에 진상하라는 것도 강제로 하지 말고 새로 난 것이면 바로 곧 올려보내는데 만일 햇 고사리 같은 것은 근도에서도 생산되는 것이요 또는 한두 차례 바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성장한 뒤에는 연달아 올려오지 말 것이요 천안은 일정에 구애되지 말고 때를 따라 진상하게 하는데 대개 배단 없게 시행할 것이며 그 선장은 모두 성정문에 바치게 하라 하였다. 이전에는 선장을 사옹박 내수에게 바쳤는데요. 혼자 맡아서 일이 많아 넘침으로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었다. 천하는 고니이다. 선장은 물목기를 말한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2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세 차례 절도죄를 범한 제주 군인 괴정을 교살형에 처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2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태행 상황의 임광전이와 서평의 절차 예조의 계에 태행 상황의 임광전이에 이르기를 하루를 앞서 충호위가 영장전을 형궁의 서쪽에 남향으로 배설하고 전하의 악천은 영장전의 서쪽에 배설하는데 지형이 알맞게 하고 그날에는 집사자가 탑을 영장전에서 조금 북쪽으로 배설하고 영좌는 탑 앞에 높이게 한다. 시책보 애책안은 영좌 앞에 배설하는데 조금 동쪽으로 한다. 통례문은 전하의 판유를 영악전의 남쪽에다 북향으로 배설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은 자리는 전하 판유의 뒤에 조금 남쪽으로 북향하여 배설하는데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축반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와 향합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연장전 동남쪽으로 북향시켜 정하고 세는 연장전 밖에 동남쪽으로 북향시키는데 관세는 동쪽으로 작세는 서쪽으로 하고 여러 집사의 세는 그에게 동남쪽으로 북향으로 한다. 방상이 이르러 오게 되면 광 안에 들어가 창으로 현궁의 내물을 치게 하고 명기 등이 오게 되면 현궁의 동남쪽에 내려놓는데 북상이요 혼백거가 오게 되면 대축은 혼백함을 받들어 영장전에 나아가 영좌에 모시는데 우주궤는 그 뒤에 있게 된다. 집사자가 지책보와 애책을 안 위에 두고 유거가 이르며 서판 동네는 유거 앞에 나와 유거에서 내려 순에 오르기를 청하고 부복하에다가 일었습니다. 호주판서는 여제 군관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들어 순에 모신다. 서판 통내가 제궁을 앞서 인도하여 봉상한 사람은 삽으로 제궁을 가리고 만사는 순을 받들어 영장전에 이르면 여제 군관 및 소신은 제궁을 받들어 탑 위에 모시고 집사자는 영정을 갖다가 깃대는 빼어버리고 그 위에 놓는다. 전하가 연에 내리게 되면 판통내는 전하를 앞에서 악차에 나아가 앉게 하고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서 준소에 놓으면 봉차는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통내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찾아 쓰게 한다. 예조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 진행하기를 청한다. 말이 끝나면 부복하에다 다시 일어선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한다.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라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서럽게 운다. 전이가 이르기를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참사한 사람 모두 제배하고 서럽게 운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손씻기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쓰게 한다. 무릎 꿇고 삼상향하라 청하면 진향은 노를 내밀고 전향은 노를 올려놓게 되는데 모두 근시가 하게 되고 근시가 다주를 내놓으면 전하의 뇌다와 삼전주도 역시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내가 부복하에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 앉으라 청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 앉아 충문을 읽어 끝마친다. 판통내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라고 청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이르기를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참사하였던 사람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판통내가 변화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고 통내물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 그 전날에는 통례는 전하의 봉사위를 연도의 남쪽에 서양으로 배설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그에서 남쪽으로 동해 가까이 하는데 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고 모두 서향이며 북상이다. 또 영의정의 진책할 자리를 연도 동남쪽에서 서양으로 배설하고 봉의 책관의 자리는 그에서 남쪽으로 조금 물러서 서양으로 한다. 서운관에서 시간을 알리게 되면 서판통내가 영장전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순을 올려 현궁에 나아가기를 청하고 부복했다가 일어난다. 공조판스는 건을 가지고 제궁도 씻고 관이까지 털게 된다. 호조판스는 여제 군관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순에 올려놓고 서판통내가 앞서 제궁을 인도하며 봉사판이는 삽으로 제궁을 가리고 만사는 순을 받들어 헌궁에 나아가려 하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곡하고 따라가며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도 모두 곡하고 따르게 된다. 복례량이 영의정 및 봉의 책관을 인도하여 연도의 동남에 있는 자리에 나아가 서양으로 서게 한다. 제궁을 받들어 연도로 들어서서 현궁 안 탑욕 위에 북쪽으로 머리하여 모신다. 공조판서는 또 한 번 관이와 명정을 정돈하여 반듯하게 하고 영의정은 애책을 가지고 들어와 무릎 꿇고 제궁 서쪽 현궁 밖에 올려놓는다. 근시는 증백으로 현륙 훈사 및 증옥을 가지고 나오면 전하는 증백과 증옥을 들었다 다시 근시에 주어 제궁 곁에 놓고
보삽, 불삽, 화삽도 동시에 제궁 곁에 세운다. 여러 관원이 각기 봉사위에 찾아 쓰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봉사위에 나간다. 재배하고 곡하라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다가 또 재배하고 서럽게 온다. 전이가 이르기를 재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하고 곡하다가 또 재배하고 서럽게 온다. 봉사하기를 마치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처로 돌아오고 통내문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반수에게 나아가 이름을 내놓고 봉의하기를 끝내면 봉내문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유사는 후토에 제사 지내기를 제차와 같이 하고 집사전은 명기도 넣고 지석도 내리고 하면 성공감은 현궁을 닫아 잠근다. 영의정과 사흔 한 사람은 모두 현궁 닫는 것을 감사한다. 공조 판서가 9가래의 흙을 떠서 덮으면 소사는 작공을 거느리고 이어 그 일을 끝마친다. 유거 및 순 등속은 백성 안 경방에 불사르고 그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물건은 불에 넣지 않는다. 서팽의에 이르기를 하루 정에 충호위는 영장전을 현궁의 서쪽에 남향으로 배설하고 그날이 오면 집사자는 탑을 영장전에 서북에 가깝게 놓고 영좌는 탑 앞에 두며 15책 애책 안은 영좌 앞에 조금 동쪽으로 놓고 통내는 헌관의 자리를 영장전의 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시종과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헌관의 뒤로 배설하는데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는데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압 촉까지 영좌 앞에 널어놓고 준소는 영장전 동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새는 영장전 밖에 동남쪽 북향으로 하는데 관세는 동에 두고 작세는 서에 있으며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이다. 방상이 이르러 오면 광 안에 들어가 창으로 현궁의 네 모퉁이를 친다. 명기 등속이 오게 되면 현궁의 동남쪽에 북상으로 내려놓고 혼백거가 오게 되면 대축은 혼백함을 받들어 영장전에 나아가 영좌에 모시는데 우주계는 그 뒤에 놓이게 된다. 집사자는 15책과 애책을 함에 담아서 안 위에 둔다. 유거가 오게 되면 서판통내는 유거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유거에게에서 내려 순에 오르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호조 판서는 여제 군관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순에 올리게 된다. 서판통내는 제궁을 앞서 인도하면 봉삽했던 사람은 삽으로 제궁을 가리고 만사가 순을 받들어 연장전에 이르면 여제 군관 및 소신은 제궁을 받들어 탑 위에 모시고 집사자는 명정을 갖다가 깃대는 빼어버리고 그 위에 덮어둔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준소에 놓아두면 봉차는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통내가 시종과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복례랑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복례랑이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치면 헌관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한다. 무릎 꿇고 상향하라 말하면 집사자는 다주를 가지고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뇌다하고 삼전주하게 된다. 복례랑이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무릎 꿇으라 하면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서 향하여 무릎 꿇고 축문을 이른다. 끝나면 통찬이 부복하여다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복례랑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문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 그 전날에 통례문이 헌관 봉사위를 연도 남쪽에 서양으로 배설하고 여러 관원의 자리는 거기서 남으로 동에 가까이 하는데 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고 모두 서향이며 북상이다. 또 섭영의정의 진책 위는 연도의 동남에 서양으로 하고 봉의 책관 위는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물러나 서양으로 한다. 운간에서 시간을 알리게 되면 서판통내는 영장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순에 올라 현궁에 나아가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간다. 공조 판서는 수건으로 제궁을 씻고 관이까지 털어놓는다.
고조판서는 여제 공간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공을 받들어 수운에 올린다. 섭판통례는 앞서 제공을 인도하면 봉사판 이는 삽을 가지고 제공을 가리고 만사는 순을 받들어 현궁에 나아가며 복례랑은 헌관을 인도하여 곡을 하고 따라가며 종실이와 여러 관원도 모두 곡하고 따라가게 된다. 복례랑이 섭 영의정 및 봉의 채관을 인도하여 연도의 동남쪽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게 한다. 제공을 받들어 연도로 들어와 현궁 안 탑욕 위에 북으로 머리하여 모신다. 공조판서는 또 한 번 관이와 명정을 정돈하여 구김없이 바르게 한다. 섭영의정은 애책을 가지고 들어와 제공의 서쪽에 무릎 꿇고 올려놓는다. 헌관은 증백으로 현육 훈사와 증옥까지 제공 곁에 올려놓고 보삽, 불삽, 화삽도 동시에 제공 곁에 꽂아 세운다. 여러 관원이 각기 봉사위에 나가게 되면 복례랑은 헌관을 인도하여 봉사위에 나가게 하고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헌관이와 여러 관원은 모두 제배하고 곡하며 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봉사하기를 마치고 복례랑은 헌관을 인도하여 물러나오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 유사는 후토의 제사 지내기를 절차와 같이 하고 집사자는 명기도 넣고 지석도 내리면 성공감은 현궁을 닫아 잠근다. 섭여기정과 사은 한 사람은 현궁을 닫아 잠그는 것을 같이 감독한다. 공조판서가 흙 9삽을 떠서 덮으면 소사는 작공을 거느리고 계속하여 일을 마친다. 유거 및 순 등 속은 모두 백성 안 경방에 불사르고 사람이 쓸 수 있는 물건은 불에 넣지 않는다. 개빈하는 절차는 사흘 전에 사직과 종묘에 고하고 하루 전에 충호위는 악차를 빈전 앞에 동쪽으로 당겨서 배설하는데 지형에 따라하고 그날에는 통례가 전하의 판유를 전정 한가운데 북향으로 배설하고 공조판서의 자리는 전하 판유의 뒷길 동쪽으로 하는데 조금 남에 가까이 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제공을 털고 씻는 수건을 가지고 뒤에 모시게 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차리게 되는데 지형에 따라 하고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 중심은 머리가 되고 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는데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주와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 촉까지 영주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지게문 밖 맨편인데 북향으로 하고 관세는 동에 있고 작세는 서에 있다. 여러 집사세는 거기에서 동남쪽인데 북향으로 한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가 손 씻고 작을 씻고 닦아서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두면 봉차는 영주 앞에 올린다. 통판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조화에 앉게 하고 복례량은 공조판서를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례는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예조판서가 악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예를 진행하기를 청하고 부복하여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를 통하여 올라와 영주와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무릎 꿇고 삼상향 하랍기를 청하면 진향, 진노, 전향, 전노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는 다주를 내놓게 된다. 전하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전주도 또한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례가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기를 청한다. 대축은 영자와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면 판통례는 부복하여다가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기를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서 제자리에 서게 한다. 판통례가 제배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예조판서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다고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선다. 집사자는 잔을 거두어 치우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복례량은 공조판서를 인도하여 동계에 올라와 수건 가진 사람도 따라
오르게 된다. 찬궁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개하기를 삼가 기란대를 가려 찬도를 열게 된다. 라고 개가 끝나면 장사자는 올라와 찬도를 걷어내기를 끝내면 공조판서는 수건을 가지고 제궁을 털고 씻으며 관 1호 막내에서 덮어 놓는다. 집사자는 돌려서 장막을 치고 상시에 먹던 음식도 올리기를 보통 때의 절차와 같게 하고 끝마치면 통내는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 공조판서는 내려서 본반으로 나간다. 서게 되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 제배하고 스럽게 온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고 통내는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고 섭행이에 이르기를 사흘 앞서서 사직과 종묘에 고하고 그 옛날에는 집사자가 섭상주의 자리를 빈정전에 한가운데 북향으로 뱃으라고 공조판서의 자리는 섭상주의 뒤로 조금 동쪽에 북향으로 뱃으라고 집사자 한 사람이 제궁을 털고 씻을 수건을 가지고 그 뒤에 모시게 하고 집사자는 축판을 영주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압 촉까지 영주 앞에 널어놓고 준소는 지게문 밖에 왼편으로 북향하여 정하고 새는 동계에서 동남쪽에 북향하여 두고 관새는 동에 두고 작새는 서에 있다.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으로 북향한다. 시간이 되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동계를 통하여 올라와 준소에 놓으면 봉찬이 올려다 영주 앞에 올린다. 복내랑이 섭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하고 그 다음 공조판서를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복내랑이 곡하고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복내랑이 섭상주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치고 섭상주를 인도하여 동계를 통하여 올라와 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무릎 꿇고 삼상향하라 하면 집사자는 다주를 섭상주에게 준다. 섭상주는 뇌다와 삼천주를 한다. 복내랑이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무릎을 꿇으라 하고 대축은 영주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치면 복내랑이 제배하고 곡하라 한다. 섭상주는 내려가 제자리로 나가면 복내랑이 제배하고 곡하라 한다.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집사자는 잔을 거두어 치우고 복내랑은 섭상주를 인도하여 나가게 된다. 복내랑이 공조판서를 인도하여 동계를 통하여 올라와 수건을 가진 이로 따라오른다. 창궁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아 개하기를 삼가 기란나를 가려 찬도를 열게 된다고 개하기를 끝마치고 공조판서는 수건으로 제궁을 들고 씻고 하며 관이도 막내에다 덮어둔다. 장막으로 둘러치고 상시에 먹던 것으로 전하기를 상시와 같게 한다. 복내랑은 공조판서를 인도하여 제자리에 나가게 하고 섭상주를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복내랑이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복내랑은 섭상주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수는 관을 모시는 간편한 기구이고 연도는 광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훈사는 죽은 사람에게 주는 패백으로서 검은 빛으로 6벌이며 분홍빛으로 4벌이라는 것이다. 구토는 묘주의 산신이며 백성은 산능의 영내이고 서운가는 전문, 지리, 역수, 점산, 측구, 강루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서 태조 원년에 설치하였다. 세종시록 육권 세종 1년 12월 23일 개사 첫번째 기사 이어서의 무난하다. 세종시록 육권 세종 1년 12월 23일 개사 두번째 기사 올량합 천호 7명에게 음식을 접대하게 하다. 올량합 천호 대이가무 등 7명이 오매 명하여 음식을 접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육권 세종 1년 12월 23일 개사 세번째 기사 이궁을 지을 포천의 속현 풍량을 양주 도호부에 합치다. 임금이 포천의 속현 풍량을 양주 도호부에 합치라고 하고 본현 및 서울각사로 하여금 연례로 실어드리는 미곡을 모두 그 고을 안에 있는 연복사에도 거두어 쌓아놓게 하였는데 앞으로 이궁을 지을 계획이었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풍악은 사용하지 않고 무소전에 제사 지내다. 임금이 평소에 있는 의복으로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친히 문소전에 제사 지내는데 풍악은 늘어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4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건원릉에서 정조별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4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대관들이 이종무 김양준의 죄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정사하는데 대관들이 서로 장계를 올려 이종무 김양준을 죄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4일 가보 네 번째 기사. 대행 상왕의 시책과 시보를 의식대로 올리다. 시보는 황동에다 도금하였고 쓰기는 온인 공룡 순효 대왕 지보라 하였으며 시책에는 영락 17년 세제 기해 12월 신미사학 24일 가보 사왕 신묘는 삼가 제배하고 말씀을 올리나이다. 신은 들으니 성왕의 뜻을 이어 그대로 일하여 나아가며 능히 창업하던 계획을 따르는 것이요 혜택을 요약하여 시호를 올리며 공손하게 숭하는 예에 쫓는 것이니 지극한 원이 이기지 못하와 휘청을 삼가 올리나이다. 공손히 생각한데 대행 상황은 온순겸공하시고 관인 준철하시어 무의를 내시면 적을 억제하실 만하고 문득을 펴면 인간을 평쾌함으로 빛나게 큰 자리를 이으시고 크게 아름다운 천명에 응하셨습니다. 화순하게 얼굴빛을 가지시면 항상 효경한 정성을 가지시고 건신하여 조신함은 더욱 영성의 경계를 삼가히 하셨습니다. 고족들이 돈목에 이르게 되고 온 세상에 풍성하고 태평하게 되며 은혜는 공공한 사람에게 미치고 은혜는 항복하여 돌아온 사람에게 더하게 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늙어 정사에 지치시어 휴양하시와 정신을 평쾌하고자 하사 하늘과 더불어 꾀하시고 왕의 자리를 덕 있는 이에게 밀어주셨습니다. 바야흐로 하늘이 주신 수명으로 길이 이 나라의 복을 누리려 하였었는데 그러나 병화는 날로 지루하게 되어 어느덧 승하하시게 되었습니다. 회고하여 보건대 소자가 외람이도 큰 자리에 앉게 되어 서러운 정을 금할 수 없어 현양하는 전례로 삼가 옥책을 받들어 존시 올리기를 온인 공룡 순효 대왕이라 하오니 어린 마음을 생각하시어 정성스러운 참뜻에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루가 같이 밝으시니 큰 칭호는 영원히 드리울 것이요 천지와 아울러 장구하리니 큰 복을 한없는 데까지 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0일 24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상왕이 행하는 대행 상왕의 견전의 절차. 이르기를 하루 전에 충호인은 악차를 빈전 앞에 배설을 하는데 지형에 따라 하고 그날에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를 전정 한가운데 북향으로 배설하고 종실이와 문무관원의 자리는 외정으로 하는데 지형에 따라 하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차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으로 하고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앞 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지게문 밖에 왼편으로 북향하여 정하고 새는 동계 동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관새는 동에 있고 작새는 서에 있다.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한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준소에 놓아두면 봉차는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통판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가 나아가 앉게 하고 통례문은 동칠이야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예조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예를 진행하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판통내 일어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판통내는 재배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스럽게 울게 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를 통하여 올라와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쓴다. 꿇어 앉아 상향하라 청하면 진향, 진노, 전향, 전노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를 내놓으면 전하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또한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내가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기를 청한다.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서양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면 판통내가 구부렸다가 부복하다가 하였다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에 서게 된다. 판통내가 재배하고 곡하여 하직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스럽게 온다. 예조 판서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다고 하고 부복하여다 일어난다. 집사자는 차안을 거두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고 통내문은 종실이야 여러 문무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4일 가보 6번째 기사 주상전에서 행위 절차 주상전의 행위에 이르기를 하루 전에 충호이는 전하의 악차의 빈전 앞에 조금 동편에 마련하는데 지형에 따라 배설하고 그날에는 통례문이 전하의 판유를 전정의 한가운데서 북향으로 하고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정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히 하고 문가는 동편이요 무가는 서편이면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차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하여 성덕시공 상왕전하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유사가 순을 중문 밖 한가운데 남향으로 들여다 놓고 의장과 명기는 유구 앞에 늘어서 세운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두고 향로, 향압, 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지게문 밖에 북향으로 정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에 북향으로 하고 관새는 동에 있고 작새는 서에 있다.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여 둔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동계로 올라 준소에 놓으면 봉차는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예조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예 행하기를 청하고 부복하여다 일어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북향에 서게 한다. 판통내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재배하고 스럽게 온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끝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동교에서 올라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무릎 꿇고 삼상향하기를 청한다. 진향, 진노, 전향, 전노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를 내놓으면 전하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이것도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내가 부복하여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으라고 청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양하여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끝마친다. 판통내는 부복하여다가 일어나 재배하라고
꿇고 곡하라고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자리에 조금 물러서게 한다. 집사자가 예책과 요기를 전의 동쪽에 배설하고 직장은 먼저 책 안을 받들어 요기에 서양으로 놓아 두면 봉의 책관은 올라와 책 안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복하여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는다. 판통내가 무릎 꿇기를 청하면 전하는 꿇어앉는다. 전이가 무릎 꿇으라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꿇어앉는다. 봉책관이 책 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책을 읽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봉책관이 책을 가지고 교서관원에게 주어 상서사 원에게 주게 한다. 판통내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비하고 곡하라 청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비하고 스럽게 온다. 전이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제비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제비하고 스럽게 온다. 집사자는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잠깐 악차로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어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여제 군관이 순을 전개 아래에 내려놓으면 대축은 혼백함을 맞들어 수레 위에 모시는데 우주괴는 그 위에 놓인다. 집사자가 시책 15 애책을 받들어 여에 넣는다. 섭한 동네가 영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순에 올리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호조 판사가 여제군과 및 소재를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개에 내려 순에 올린다. 섭한 통례는 제궁을 앞서 인도하면 봉사번 삽으로 제궁을 가린다. 만사가 순을 받들어 문 밖에 이르면 섭한 통례는 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유고에 오르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호조 판서는 여제 군관 및 소신을 거느리고 제궁을 받들어 유고에 올린다. 예조 판서가 악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유고가 끝나게 되니 봉사하여야 된다고 청한다. 청하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유고 앞에 나아가게 하고 제비하고 봉사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제비하고 스럽게 온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게 하고 종과 호사 돈체사가 악 앞에 나아가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다른 일을 맡았던 관원은 자연해면 된다. 서판통내는 영가 앞에 나아가 떠나기를 청하고 부복하여다 일어나 물러난다. 의위가 차례로 앞서 인도하면 종실이야 문무 여러 관원은 차례로 따라가기를 의례와 같이 한다. 전하는 대굴로 돌아가고 서울에 남아있는 여러 관원은 동서 밖에까지 나와 봉사하기를 의례와 같게 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4일 가보 7번째 기사. 주인의 종형을 죽이려고 하던 서흥군 산노 말흐를 교영에 처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을미 첫번째 기사. 변계량이 대행상황을 산릉에 모실 때 불교의식의 겸용을 청하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5일 을미 두번째 기사. 세 번이나 절도를 범한 박성노를 법대로 차명에 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박성노가 세 번이나 절도를 범했으니 법에 의하여 당연히 차명에 처하여야 합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성노가 이미 독자여 검년에 죽을 죄수가 너무 많으니 특히 용서하라 하였다. 유영이 아뢰기를 후일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하므로 이를 쫓았다.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25일 을미 세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임금의 잦은 사냥을 비판한 장홀라의 능지처참을 청하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장홀하의 초복의 거년 7월에 동류인 이득춘에게 말하기를 엄려 흥왕이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출입에 절차가 없고 닭과 개를 쏘아 죽이며 남의 부녀를 빼앗으려 하다가 이것으로 세상에 오래 계시지 못하였었는데 조상은 무슨 까닭으로 또한 사냥을 좋아하여 출입이 잦으신가 하였으니 법으로 보면 월화의 죄는 마땅히 대역으로 능지처사하여야겠고 덕춘 등은 알고도 말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형작 100에 유3천리로 하여야 되겠나이다 하며 상황이 월화는 형장 100에 그의 처자는 제주의 관노비로 몰입시키고 덕춘 등은 전라도 각 관청의 관노로
분배하라 하니 유정연 등이 법대로 처리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초복은 문초에서 죄를 자인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0일 2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이효소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0일 25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양녕대군에 집을 짓고자 하니 봄에 시작하게 하다. 경기감사 조치가 군인을 출동시켜 제목을 베어 양녕의 가사를 짓자 보고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요즘 한참 추운 때이니 오는 봄에나 시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5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산릉에서 전 올리는 것에 대한 역대의 전례를 예조해서 아래다. 당 원릉의 주에 올량거가 산릉에 도착하면 되이는 올량거 앞에 전을 올리고 전이 끝나면 제궁을 받들어 용순에 올려 현궁으로 나아간다 하였고 송대성은 여가 산릉에 도착하면 여에서 제궁을 내려 용순에 올려 장전에 들어가면 총호사는 제궁 앞에 전을 올린다 하였고 문공가래는 구가 장소에 도착하면 구를 광의 남쪽에 두는데 머리를 북으로 하고 영악은 묘도의 서쪽으로 하는데 남양으로 하고 영좌는 악내에 배설하여 전을 올린다 하였고 본조 태조의 장래에는 제궁이 산릉에 도착하면 장전 앞 안의 탑 위에 모시는데 머리를 서쪽으로 하고 영좌는 제궁이 서쪽으로 배설하며 저는 제궁 앞에 올렸으며 당송의 전의 때는 영좌에 전을 올리지 아니하고 제궁 앞에 올렸었고 문공가래는 구 앞에 올리지 아니하고 영좌에 올렸으며 본조 태조의 상에는 제궁과 영좌를 똑같이 장전에 들여놓고 제궁 앞에 전을 올리고 전한 뒤에는 혼백을 받들어 유궁으로 옮겨 모셨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5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사후 토험 광전의 등의 의례 절차 예조의 장계에 사후 토험 광전의 및 입주 전이와 사후 토의에 이르기를 흑들범이 끝나기를 기다려 집사자는 현궁의 왼편의 땅을 쓸고 후토시의 신위를 남향으로 배설하는데 왕골자리를 사용하고 헌관의 자는 신위에서 동남쪽으로 향하면서 서양으로 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자리를 잡는데 서양으로 북상이며 찬자는 헌관의 서남쪽으로 자리하는데 서향이요 북상이다. 축파는 신위의 오른편에 두고 향로 향앞 촉까지 신위 앞에 늘어놓고 다음에 제기와 찬담을 끼고 찬품은 개영력할 때 제수와 같다. 배설하고 준소는 신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놓고 새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여 놓는다. 제사 지낼 집사는 각각 공복을 갖추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알자 찬자가 먼저 절할 자리로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하고 제자리에 물러선다. 알자가 축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절할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축 이하는 사배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금맞추고 각기 제자리를 찾아 쓴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게 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호를 꽂고 손 씻고 닦아라. 손 씻고 닦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고 다시 호를 잡고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썼으면 집준자는 멱을 들어 술을 붓고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무릎 꿇고 홀 꽂고 세 번 향불을 올리라 하면 집사자는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작을 잡아 올리려고 작을 집사자에게 전해주면 집사자는 신위 앞에 올리게 된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북향으로 꿇어 앉으라 하고 축은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치면 알자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서 제자리에 서라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게 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는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 서 있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축 이하는 사배하게 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 찬자 는 배 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어 치우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이 한 품, 정상품, 축사가 한 명, 알자가 한 명, 찬자가 한 명, 재량이 한 명, 모두 참회이다. 하였고 엄광전이에 이르기를 흙을 덮어 마치기를 기다려 통례문은 총호사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으로 배설하고 여러 집사의 자리는 총호사의 뒤로 정하는데 맡은 것이 다르면 두 줄로 쓰게 하고 모두 서양이며 북상이다.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연도의 좌우로 남쪽에 가까이 쓰는데 종실은 서에 있고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치가 다르면 여러 줄로 쓰게 되고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두고 향로 향합 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수는 지게문 밖에 왼편으로 정하고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하며 관새는 동해에 있고 작새는 서해에 있게 된다. 여러 집사의 새는 거기서 동남으로 북향하게 한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고 동계에 올라와 준소에다 두면 봉차는 영좌 앞에 올려놓게 된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가게 하고 복례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제자리에 쓰게 하고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복례랑이 총호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끝마치고 총호사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서 있게 하고 무릎을 꿇고 세 번 향불을 올리라 말하고 집사자는 다주를 가지고 총호사에게 준다. 총호사는 뇌다와 삼전주를 끝마치면 복례랑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 앉으라고 하고 대축은 영좌 왼편에 나아가 서양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복례랑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라 하고 총호사를 인도하여 내려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찬이 제배하고 곡하라 하면 총호사 이하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복례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한다. 집사자는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고 하였다. 입주 전이에 말하기를 궁을 닫아 끝마치려면 통례문은 총호사의 자리를 장전 남쪽의 북향으로 설치하고 종실 이하 논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장전 남쪽에 정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요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치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탁을 영좌의 동남에 서양으로 배설하고 욕반의 식건은 탁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축반은 영좌의 왼편에 두고 향로 향합 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수는 장전 동남의 북향으로 정하고 새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되고 관새는 동해에 있고 작새는 서해에 있다. 여러 집사새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으로 한다. 시간이 되면 통례문은 시종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고 들어와 제자리에 쓰게 한다. 복례랑은 총호사를 영좌 앞에 인도하여 북향하여서 있게 하고 대축이 우주를 받들어내어 목욕시키고 닦기를 마치고 영좌 앞에 모시면 흰 못이 배수건으로 덮어놓는다. 혼백함은 그 뒤에 놓이게 된다. 총호사가 물러서서 제자리에 서게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준소에다 둔다. 봉차는 영좌 앞에 올려놓고 복례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 관세를 끝마치고 총호사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 있게 한다. 무릎 꿇고 세 번 향불 올리라고 한다. 집사자는 다주를 가지고 총호사에게 준다. 총호사는 네다와 삼전주를 하게 한다. 복례랑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 앉으라고 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축문을 읽어 끝마친다. 복례랑이 부복하였다 일어나라 하고 통차는 제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총호사 이하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제배하고 곡하게 된다.
대축은 우주를 받들어 궤 속에 넣고 동래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나가고 통내무는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집사자는 예찬을 거두어 치우며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고 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신롱한 관산 오비의 금년 신공을 면제해주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종무와 김양준의 죄를 청했으나 연호하지 않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순효 대왕의 빈궁을 열게 하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길한 의장으로 대행 상황의 견전 봉사를 행할 것을 아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임금은 연한 물색 옷에 길한 의장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친히 대행 상황의 견전 봉사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상에 나아가면서 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무슨 전례에서 나온 것이냐고 하면서 다만 푸른 양산이나 사용하라 하고 이내 각사에 명하여 모두 제궁을 시위하고 성 밖에 나가 하직을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지병조사 전직의 모친상의 부의를 내리다. 종이 100권 초 10자루 및 관각을 보냈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변계랑이 지어 올린 성명을 할애하는 노래 3장 변계랑이 상교하여 성명을 할애하는 노래 3장을 지어 올렸는데 말하기를 삼가 생각한 건대 황제폐하는 등극하신 뒤로 세상이 편하게 되고 상서도 거듭 이르게 되어 우리 동방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춤추며 이시를 지어 상서가 오게 된 것을 노래하여 성도하는 뜻을 나타내나이다 하고 진구호에 말하기를 성신하옵게도 국통에 나아가게 되니 화한 기운은 사방으로 흘러 하늘과 땅에서도 상스를 내리고 모든 복이 모두 이르게 되니 즐겁고 경사스러움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와 송도의 살을 들어 놓나이다 하였고 가사에 말하기를 오직 황제께서는 지극한 덕이 하늘에 감통되시어 하늘에서는 감로가 내리고 땅에서는 예천이 나오게 되고 황하수가 맑아서 거북도 보이려니와 신령스런 지초까지 빛나고 빛나도다. 금수 서빙의 여러 형상이 벌어져 있고 오치의 경우는 자욱하여 한기롭도다. 절강비하는 감흥이 밝게 나타나 정상의 지극함이 앞뒤로 연이었으니 신민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천자만년을 빌 뿐이외다. 오직 제의 지극한 인이 인민에게 감돌아서 조수까지 활약하니 서응이 밝게 퍼졌도다. 아 추우여 깨끗한 길이네 백조도 선명하며 상스러운 코끼리는 순하게 길들어졌으며 사자도 이미 나타났으니 이는 복록이 닥쳐오는 조짐이요 현토나 백치는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로다. 만방에서 뒤질세라 와서 할애하며 시민들은 머리를 조아려 천자만수를 비나이다. 오직 쟤는 지성이어서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도다. 그 은공을 5대에 갚으려 하니 상서가 겹들였도다. 공견열애와 재불보살의 보탑도 많으려니와 나 하는 천이나 백으로 헤아리며 용봉사 상이 좌우로 둘렀다. 천하 상우는 현황하여 빛이 나며 여러가지 영과는 갖추어 말하기 어렵도다. 시민들은 머리를 조아려 천자만복을 빌 뿐이로다 하였다. 퇴구효에 말하기를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성덕의 유례없는 것을 찬미하며 수하시리라 강하시라 함은 하늘의 경사가 더 이르기를 받들어 비는 것이로다. 음악소리가 끝나게 되니 재배하고 물러가나이다 했다. 명하에 예조에 내려 관현으로 소리를 맞추게 하였다. 진구호는 악장이 나오기 전에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말하고 절강비하는 중국 중부에 있는 지명이고 추후는 상스러운 짐승 이름이며 오대는 중국산 이름이고 퇴구호는 악장이 끝나면 그에 대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로 6권 세종 1년 12월 26일 병신 8번째 기사. 사람을 때려 죽인 전직 별장 윤보계를 차명에 처하다. 함흥사는 전임 별장 윤보계였다. 세종시로 6권 세종 1년 12월 27일 정유 첫번째 기사. 비가 계기를 사직단에 빌다. 세종시로 6권 세종 1년 12월 27일 정유 두번째 기사. 대행 상왕의 제궁이 발인하다. 상왕이 흰옷과 검정띠의 차림으로 인덕궁으로 나아가 견전을 올리고 봉사하기를 의식에 따라 하였다. 청평부원군 이백강, 청성부원군 정타, 예조 참판 김자지 등에게 명하여 제궁을 모시어 가게 하고 또 돈채사 김겸과 총호사 정진, 예장도감 제조 최이 등에게 명하여 제궁이 임진을 건널 때 각별히 노력하라 하였다. 백관들이 모하루에서 노제를 베풀고 공신들도 또한 노제를 준비하였으며 각 사에 한 명씩 제궁을 받들고 능소에까지 갔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7일 정유 세번째 기사. 임금이 이여소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7일 정유 네번째 기사. 상왕이 해암사의 주지 및 색장에게 도반성을 임명하게 하다. 상왕이 명하기를 해암사 주지 및 색장은 모두 계행을 지키는 도반성으로 하게 하여 그의 도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7일 정유 다섯번째 기사. 궁궐에서 만든 술을 양녕대군에게 내려주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7일 정유 여섯번째 기사. 제궁의 연회에 머무르는 곳에서 각각 전을 올리다. 덕수원평에 머무름에 예빈이 전을 올리고 저녁에 벽제역 앞에 이르자 경기에서 전을 올렸다. 여기서부터 산릉까지 조석전은 공안부에서 주장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8일 무술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고리가 붙었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8일 무술 두번째 기사. 김점이 제궁 발인 때에 상여주를 잡고 인도하는 이가 없었음을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김점이 말하기를 어제 신이 제궁 발인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 사람도 상여주를 잡고 앞서 인도하여 통곡하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마지막 길을 보내는 것은 큰 일이거늘 애통한 뜻이 없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까? 대개 이 길에 따라가는 이는 모두 망거의 줄을 잡고 앞서 인도하여 보내는 것은 보통 사람의 장사에도 이와 같이 하거늘 하물며 군왕이 요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곡하면서 도로로 따라가는 것이 어찌 반드시 앞서 인도하여야만 마지막 길을 보내는 도리에 극진하다 할 것인가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8일 무술 세번째 기사. 대행 상왕의 제궁이 동파역 앞들에 도착하다. 동파역 정평에 도착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8일 무술 네번째 기사. 상왕이 양녕대군의 방자함을 걱정하다. 임금이 이여소에 문안갔다. 양상이 술을 갖추고 유정현, 박은, 이원, 허조, 이명덕, 윤회, 원숙 등을 입시하라 명하고 상왕이 명하기를 양녕이 광주에 있으면서 조금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이제 또 밤을 이용하여 두 사환을 거느리고 담을 넘어 어느 집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의 첩을 빼앗으려다 그 집에서 굳게 거절하였다오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순이 상을 봉하였었는데 혹 말하기를 내쳤다 하나이다. 양녕이 광주에 있으면서 매사냥을 좋아하여 자주 원야에 나가는 것이 심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신은 그의 출입을 금지시켜 자신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다가 죄에 빠지면 비록 보존하려 한들 될 수 없을까 염려합니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나의 염려하는 것이 꼭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에 매 3마리를 주었다가 내가 이미 2마리는 거두어 드렸는데 반성할 줄을 알지 못한다. 국가에서 그의 늠록을 감소시켜 그의 생을 공고하게 하고 또 수직하는 사람에게 명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야만 겨우 보존할 것이나 나 죽은 뒤에 오히려 이와 같다면 국가에서 법에 의하여 죄를 청하게 되면 주상인들 어찌 보존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 담을 넘을 때 따라간 두 사람 사환은 크게 징계하여 다음 사람에게 경계되도록 하라 하니 유정연 등이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심히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력 6권 세종 1년 12월 28일 무술 5번째 기사 나래를 행하다 습달 금날 밤이므로 나래를 행하였다. 세종시력 6권 세종 1년 12월 2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이어소의 문안가다. 세종시력 6권 세종 1년 12월 2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유정연 등이 양령을 따라 담 넘어간 이를 잡아 문추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설날을 지낸 뒤에 내가 직접 마련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2월 2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6대원 및 경영관에게는 털갓을 하사하고 입직한 관원들에게는 술을 주다. 6대원 및 경영관에게 모관 한 벌씩을 내려주고 내탕 것을 내어 제추와 승정원 경련 상서사 내시부에 입직한 사람과 군사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또 입직하였던 대소인에게 술을 주었다.